반갑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죠. 1학년 통합과학 물리랑 지구과학을 맡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뭐 배울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역학적 시스템, 여러 가지 힘들 있죠. 힘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다 배우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빡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력만 할 겁니다. 중력. 자, 역학적 시스템 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 있죠? 상호작용하면서 유지하는 운동체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개념 어렵지 않죠?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이 있는데 공을 밀었다. 그럼 공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팡 때려서 공이 이런 모양이 돼버렸다. 그림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냥 받아주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기력. 오늘은 뭐 중력이랑 이런 거 할 텐데 일단 전기력도 개념을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배웠죠? 전하를 떼는 사이에서 작용한 힘입니다. 플러스끼리는 달라붙죠? 아니죠. 서로 밀어내죠. 그죠? 양쪽으로 밀어냅니다. 뭐야 이거? 얘도 참 이쁘게 생긴 것 같은데, 그죠? 희한하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청력. 서로 같은 다른 애들이 당기는 거를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죠. 그죠? 요것도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은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 이렇게 N극, S극 있는 거. 여기도 똑같이 S극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죠? 이것도 청력, 인력이 작용한다. 자성을 띠는 물체. 탄성력은 아까 선생님이 공이 있는데 공 찌그러진 거 보였었죠. 여기를 탁 이렇게 때려서 찌그러졌다. 그럼 여기가 지금 탄성, 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죠? 작용하는 힘의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복원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찰력 뭐죠? 이렇게 내리막길에 물체를 놔두면 얘가 내려가고 싶어 해요.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여기 부분에서 붙잡고 있고 싶어 하죠. 그러면 물체 진행 방향에 얘도 어디로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개념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개념만.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중력이 나왔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A랑 B랑 크기가 다르지만 서로 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는 B가 당기는 힘 쪽으로, B는 A가 당기는 힘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중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두 물체의 질량 곱,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입니다. 상수는 무시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중력의 크기에 작용하는 거는 두 물체의 질량과 거리입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가 되겠죠?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제곱의 반비례. 질량은 비례입니다. 즉 질량이 글씨 너무 어렵네요. 이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펜으로 쓰고 하니까 질량이 크고 그리고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거리는 짧을수록 전체 값이 커진다라고 되겠죠. 얼른 넘겨야겠다. 창피하다. 그죠? 서로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힘이 없고 당기는 힘만 나타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단 작용을 합니다. 힘이 약하긴 하지만. 지구의 중력 어디로? 지구 중심부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물체들은 지구 중심부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물리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때 속력, 속도, 가속도, 등속도,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찬찬히 개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운동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량도 봅니다. 질량은 고유한 양입니다.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화성에 있으나 질량값은 똑같이 나타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고요. 킬로그램. 그리고 무게는 좀 다릅니다. 무게는 뉴턴을 쓰고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오버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극지방이고 여기가 적도죠. 그럼 적도 지역이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더 멉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력이 적도 지방의 중력이 더 작겠죠. 극지방의 중력이 더 크고 그런 무게는 극지방에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속력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속력은 물체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로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10m 갔다. 뭐 1초에 갔다. 그러면 10m/s가 되겠죠. 그죠? 1초 동안 10m를 이동했다라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실질적으로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쭉 갔다가 여기가 10m였다. 쭉 와서 이까지 왔다. 여기가 1m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란 애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부터 1m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되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아까 속력은 그 개념이랑 좀 달랐죠. 그죠? 속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변위라고 하죠. 변위.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변위로 여기 적혀 있네요. 변위로 나타냅니다. 등속도 운동은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등속도 그 용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같은 속도란 얘기입니다. 같은 속도 1초일 때도 10m/s 2초일 때도 10m/s 3초일 때도 10m/s 속도가 일정하게 쭉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속도는 등속도랑 다른 말이죠. 더하다. 집요하죠. 집요하게 지금 색칠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는? 가속도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 아까는 속도가 10이었는데 지금 속도가 20이 됐어. 그럼 얼마 증가한 거지? 10 증가한 거죠.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랑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30이 됐다. 그럼 또 10 증가한 거네? 근데 증가량이 같아. 증가량이 같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등가속도. 용어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개념들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표면에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물체를 옆으로 던졌을 때 운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한번 볼까요? 여기 장치가 있습니다.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떨어뜨린 경우 얘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느리게 돌리고 하면은 굉장히 수업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데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실험 영상도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업로드 할 수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결과치를 봅시다. 원래 보면 이렇게 여학생, 우리는 남녀 합반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촬영돼주고, 남학생이, 눈빛이, 그죠? 넘어갑니다. 자, 보면, 같은 시간에 찍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럼 A부터 운동을 볼까요? A 운동을 보면, 지금 점점, 지금 직선 보이죠? 요 직선은 아니죠. 아무튼, 요 빨간색 선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왜? 지구가 당기는 중력 때문에. 얘는 요만큼, 와우. 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얘도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밑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으로 선을 꺼보면 애들이 나란한 방향이에요. 그죠? 옆으로 던지나 밑으로 내려오나 어차피 초당 찍었을 때 위치는 같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지표면에 그럼 또 도착 시간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착 시간은 같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수평 방향 운동 봅니다. 잘 보세요. 수평 방향 운동은 이렇게
어설프지만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화살표 크기가 거의 다 같죠? 그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일정하다. 아까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 그랬죠? 등속도. 아이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지금 밑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지구가 당기는 힘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정리된 걸 볼까요? 이거는 자동차 그 그림입니다. 1초에 5, 2초에 10, 3초에 15. 얼마씩 증가하고 있죠? 5m씩 커지고 있는 거를 나타낸 겁니다. 뉴턴이 생각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을 해서 던지면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그니까 던지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뚝뚝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힘이 작용을 하면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면 돌릴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5m 밑으로 떨어지는데 1초 정도 걸립니다. 1초. 약. 그래서 지구는 8km 가면은 5m 정도 떨어집니다. 크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8km 가면은 요게 5m 정도 된다는 얘기죠. 5m. 그죠? 그래서 8km/s의 힘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쏴버리면 얘가 여기는 5m 차이가 나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뭐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력은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림에서 보면은 밀물 썰물 작용하죠. 이거 뭐 때문이죠? 달 때문이죠. 달 기조력, 조력 때문입니다. 물이 나갈 때 썰물, 들어올 때 밀물, 그죠?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를 때 왜 산소통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대기 성분 알죠? 대기 성분 다양하게 있는데 그 대기 성분은 전부 다 무게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가벼운 원소인 수소랑 산소, 그 헬륨 이런 것들은 위에 있고, 그죠? 산소가 지표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소랑 헬륨의 비율이 많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적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O2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통이 필요한 거죠. 기린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습니다. 쌤 아들내미 딸내미가 34개월 그리고 딸내미가 이제 갓 돌 지나서 둘이서 동물 가지고 많이 놉니다. 기린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잉잉 기린 발음이 안 돼서 잉잉 합니다. 기린을 어떻게 우냐고 물어보면 항상 딸내미가 쾅! 쾅! 합니다. 딸아이인데 위에 오빠가 있으니까 애가 공룡 소리를 자주 내더라고요. 아무튼 재밌고 특이한 아이긴 하지만 무튼 요 기린을 보면은 심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큽니다. 크고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뭐죠? 혈압? 눌러주는 힘입니다. 심장에서 팍팍 피를 송출해주는 힘이에요. 이 송출해주는 힘이 다른 동물보다 큽니다. 왜? 길어요. 얘들은 잘 때도 서서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길어서 이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아야 돼요. 이것도 중력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가볍고 그리고 깃털을 이용해서 떠다니는 이것도 중력에 연결되겠죠.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 장에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앞에 PPT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수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요 페이지만 이해해도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연결된 거는 다 연결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한 게 중력이죠.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아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거리는 제곱,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힘의 종류에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등이 있다. 원래 빅뱅이라 이런 데를 보면은 힘은 원래 하나였다 분리가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지구학 파트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빅뱅 이론부터 해야 되는데 학교 시스템상
쌤이 물리랑 지구과학을 맡으면서 중간 부분 또 들어간 거죠. 화학 선생님이 앞에 빅뱅 부분도 해주시고요. 자, 밑에 봅니다.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를 밑으로 던졌을 때, 그리고 수평방향 운동, 얘는 물체를 옆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운동이 되겠죠. 그죠?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는 수평 방향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이거 중요하죠. 등속도. 밑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 밑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울 겁니다. 오늘 한 거 정리 잘 하시고 집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선생님이 뭐 좀 기분 좋아지는 노래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업 끝날 때 좀 마음이 편안하게 들으라고 예전 노래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선생님이 들려주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제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당장 과제에 대한 뭐 그런 언지는 없습니다. 쌤이 오늘 고른 노래는 류주랑 로꼬의 우연히 봄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만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네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에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